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주제와 밀접한 신조어로 출발해 볼까요? 알봉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알봉족이요? 이것도 새로운 신조어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알봉족은 과일을 세는 단위인 알과 그리고 시리얼 등과 같은 가공식품을 담는 단위인 봉에서 따온 말로 낱개로 포장된 식료품을 애용하는 소비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글 슈머라는 말도 있죠. 혼자라는 뜻의 싱글과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가 합쳐진 말인데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들 신조어들의 공통점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1인 가구와 관련된 그런 신조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슈픽의 주제가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지난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중은 31.7%로 나 혼자 사는 집, 이제 전체 가구 셋 중 하나로 증가했습니다. 정말 많아졌네요. 네, 2019년 처음으로 30%를 넘긴 뒤 계속 늘고 있는데요. 20대와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도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네. 이런 1인 가구 중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요? 설문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1인 가구가 이제는 좀 보편적이라고 할 만큼 세대를 불문하고 또 성별을 불문하고 정말 많아졌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네, 일단 자세히 보면 여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에 사는 혼자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관광재단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혼자 살아도 여행까지 혼자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어디로 여행을 떠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여행 나름의 또 재미가 있고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떠나면 대화 상대도 있고 맛있는 걸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재미도 있고 또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 시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50% 이상이 혼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비교적 거리가 있는 시외로 여행을 떠날 때는 10명 중 6명은 동반자가 있는 것을 선호했는데요. 모든 세대에서 동반 여가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는 외로움 해소라고 응답했습니다. 홀로 생활과는 별개로 여가 활동이나 여행은 교류나 교감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려는 목적이 더 커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아요. 1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결과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원해서 1인 가구로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1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2점으로 만족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응답자의 55.8%는 1인 가구 생활에 행복하다고 답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만족하는지 항목별로 짚어보면요.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인간관계 만족도, 그 다음으로는 정주 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한 조건 자체가 만족스럽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 경제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삶에서 아주 큰 만족도를 가진 분들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많습니다만 반대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나이가 젊든 많든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들이 1인 가구에 많기 때문인데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평균 소득은 2,1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40%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들여다보니까 10명 중 4명은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다고 답했고 3명은 아프거나 미급할 때 대처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가사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뭘까요? 네, 대부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절반 정도가 주거 안정 지원을 꼽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월세 보조, 장기 공공임대 주택 등인데요. 1인 가구의 빚 상황을 보면 평균 2,5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어서 1년 만에 20% 정도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용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분양주택 위주로 정부가 공급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특히 민간 회사가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LH공사나 SH공사 같은 데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책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살 공간이 일단 가장 안정적으로 마련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혼자 살면서 시간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홀해지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인 가구 건강 실천율을 보면요. 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적정 수면을 지키는 분들은 10명 중 7명으로 많았지만 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는 분이 59.5%로 확 줄어듭니다. 또 규칙적 운동을 한다는 분들은 더 낮아져 30%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든 건강관리 실천율이 전체 인구보다는 낮게 나타난 겁니다. 네, 앞서서도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플 때라는 그 설문조사 답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혼자 있을 때 아프면 그 어떨 때보다 서러운 게 가장 서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95만 5천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8세 이상 인구와 비교하면 약 1.4배, 금액으로는 총 27만 원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혼자 아팠던 날도 아파서 지불해야 했던 비용도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청년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절세 팁을 준비했습니다.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간 한 150만 원을 한도로 세액의 90%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청년이란 병역 근무 기간을 제외한 34세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감면을 받으려면 따로 어떤 신청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네, 신청 절차로는 세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네. 네. 또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중소기업체를 퇴직했더라도 과거 연도에 대해 경정 청구를 통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거나 복지 등 여러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1인 가구가 소외될 때가 많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만큼 복지 정책의 새로운 기준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